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본 후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조별 2차전 경기에서 충격패를 겪게 된 후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조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정합시다. 그리고 냉정합시다. 벨기에 1위 팀 앤트워프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다고 해서 토트넘이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유로파리그 본선은 48개 팀이 12개 조로 나뉘어서 4개의 팀이 한 조를 이루며 홈앤어웨이로 경기를 펼치면서 그 조의 순위를 매겨 다음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먼저 1, 2위 팀이 당연히 진출해서 24개 팀, 그리고 조별리그 3위 중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8개 팀이 올라가서 총 32팀이 만들어지고 32강부터 시작되는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인정받고 있고 가장 좋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앤트워프에게 1패했다고 해서 토트넘이 토너먼트에 오르지 못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지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정도입니다. 선수들이 못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예민한 상태가 됐고 살생부가 만들어질 것이고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다음 경기 브라이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아무리 냉정하려 해도 이번에 토트넘이 좀 심했습니다. 더블 스쿼드가 제대로 되어져야 긴 여정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제대로 삐끗했습니다. 유로파리그 사전 전승이었고 앞으로도 상대할 팀들은 두 수 아래의 팀들입니다. 앤트워프도 랭킹이 144위인 팀이니까요. 물론 스포츠에서 이변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오늘 패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을 마치고 이미 11명 모두 교체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짜놓은 라인업에 개개인 실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시청하기에도 뭔가 의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수의 기량이 좋아도 무리뉴가 강조하는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졸지에 당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최고의 팀에게 이겼고 최악의 팀이 졌다고 했습니다. 결코 앤트워프가 전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앤트워프는 터프하게 토트넘 선수들과 싸울 기세로 덤벼들었고 선수들은 힘없이 넘어지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마도 토트넘 선수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승 후보일 정도의 팀에게 전력이 약하다면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수비 위주를 펼치며 역습을 노릴 텐데 그런 정석으로도 약한 팀이 대부분 패배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써지게 되는데 당황스럽게도 마치 지들이 맨시티인 양 토트넘을 압박하며 몰아붙였습니다. 리그 1위 팀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토트넘 선수들은 팀을 정비시키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분명 앤트워프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공간이 많이 벌어지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결정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 29분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출전했으면서도 갑자기 윙백인 양 나서다가 볼을 뺏기고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정말 분노했던 것은 착해 빠진 경기 스타일이었을 것입니다. 상대는 맞짱 떠보자고 가격하는데 맞고만 있는 듯한 경기였으니까요. 무리뉴 감독은 분명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살려야 하는 건 선수들 몫입니다. 자칫 주전, 비주전이 나누어진다면 로셀소, 윙크스, 알리, 베일은 매우 큰 위기인 상황입니다. 은돈벨레, 호이비르가 이미 멋진 퍼포먼스를 보인 데다 베일의 자리는 이미 모우라가 잘 맡아왔습니다. 모우라는 열심히라도 뛰는데 베일은 조기 축구 같았죠. 윙크스는 특히 현지 팬들에게 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무리뉴 감독의 말에 의하면 앤트워프는 프리미어리그 꼴찌팀보다 약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팀을 상대로 출전 기회를 줬고 선수들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출전 기회를 잃을 수 있죠. 무리뉴 감독은 이 경기 패배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도 앞으로 자신의 선택은 매우 쉬워졌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수들 기회가 더 적어질 거란 경고였습니다. 그래도 멀리 보고 체력 안배를 고려하면서도 출전시키겠지만 최대한 베스트 라인업으로만 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분 많을 텐데 상대는 결코 강팀이 아닙니다. 전반전에
손흥민과 케인이 나온 상황에서 앤트워프가 지금처럼 경기를 했다면 아마 엄청난 실점을 했을 것입니다. 라인을 올리고 수비와 공격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간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패스 한 번이면 번번이 뚫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손흥민과 케인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토트넘 선발 라인업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먼저 득점을 쌓아놓고 5명의 교체 자원을 활용했다면 지금 같은 참사를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후반전에 왜 손흥민, 케인이 출전하고도 골을 못 넣었냐고요? 그 다음 앤트워프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을 수도 있죠. 이미 이기고 있었고 세계적인 공격수 둘이 들어왔으니 수비가 밀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역습으로 2번이나 실점할 뻔했죠. 그들의 골 결정력만 봐도 참 다행인가요? 토트넘 공격진은 슈팅의 기회가 올 때는 이미 상대 선수들이 밀착되어 있어서 쉽게 블로킹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나았던 찬스가 손흥민이 문전으로 쇄도하면서 찬스가 나왔는데 역시나 블로킹을 당했습니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앤트워프가 더욱 수비 벽을 쌓자 토트넘은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급하다 보니 팀워크도 더 떨어졌고요. 무리뉴 인터뷰 발언은 선수들에게 폭풍 전야와도 같을 것입니다.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려면 모든 선수가 원팀으로 뭉쳐야 하는데 이제 출전 명단에 있어서 선수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 결국 선수층이 얇아지고 조직력도 무너지게 되고 주전 선수들의 체력에도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지난 토트넘 다큐에서 로즈가 당돌하게 무리뉴와 면담했을 때를 아시나요? 로즈는 다짜고짜 내가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게 되면서 무리뉴를 압박합니다. 로즈는 당시 포체티노와 함께 할 때는 자신이 중용이 되었는데 무리뉴가 오게 되니 데이비스와 탕강가가 중용이 되었었죠. 탕강가는 미들즈브러전에서 경기를 하며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무리뉴 감독 마음에 쏙 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상 때문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로즈에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훈련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서 가장 힘들 수 있는 경기인 리버풀전에 기용했지만 실망감을 줬다고 말이죠. 로즈는 자신의 좋지 않은 경기력을 인정하면서도 한 달에 한 경기 뛰면서 어떻게 기량이 올라올 수 있냐고 따지고 다른 선수들과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무리뉴의 선수 기용 자체에 불만을 가지며 선을 넘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냐고요? 뉴캐슬로 임대를 가게 되고 현재 그 어느 팀과도 계약도 하지 못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프로 경기에서 더구나 세계 최고 리그에서 감독은 당연히 잘하는 선수를 기용해야 합니다. 입지가 좁을수록 그 작은 틈을 삐집고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건 자신의 몫입니다. 그 간절함과 처절함이 싫다면 떠나려 할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면 기회를 얻고 일어날 수 있겠죠. 토트넘의 스쿼드는 현재 강해져 있습니다. 로셀소, 알리, 시소코, 윙크스는 주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로셀소는 부상에서 회복되어 경기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호이베르, 은돈벨레가 있기 때문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은돈벨레를 보면요, 지난 시즌 은돈벨레는 문화가 바뀌면서 적응도 잘 하지 못하고 폼도 떨어져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며 팬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고 그가 뛰는 경기에서 팀은 이기고 있습니다. 베일에게는 조금의 기회가 남아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조기 축구처럼 뛰다가는 1년 만에 다시 골프를 치게 생겼습니다. 라멜라는 확실히 조커 혹은 이기고 있을 때 공격수 투입으로 수비 잘하는 공격수의 모습을 필요로 할 때 기용될 듯합니다. 우선 시간 하나는 잘 끌어주잖아요. 주전을 보장받지 못한 이 선수들, 로즈의 길을 가게 될까요? 아니면 은돈벨레 길을 가게 될까요? 당연히 이 스쿼드가 모두 최상의 폼으로 원팀이 되어서 토트넘 우승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